프론트엔드 개발 방법의 정석.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웹 앱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웹 앱의 요구사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웹 앱을 기획한 담당자나 실제 사용자의 면담을 통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참조할 수 있는 이미 완성된 앱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리액트로 만들어진 틱택토 게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9개의 칸으로 구성된 보드가 있고요. 이 9개의 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X와 O 마크를 번갈아 가며 놓습니다. 현재 놓여질 마크는 바로 이곳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칸에 마크를 X와 O를 번갈아 가면서 놓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칸에 마크를 놓다가 가로나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동일한 모양의 마크가 놓여지면 해당 마크를 놓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O 마크를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3개 동일하게 놓여졌으므로 O 마크를 놓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 이곳에 승리한 사람의 마크가 무엇인지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X와 O 마크를 놓을 때마다 현재 상태에 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 보드의 오른쪽에는 각 단계에 대해 플레이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버튼을 표시해 줍니다. 버튼을 클릭해 보면 게임 상태가 각 버튼에 해당되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되돌아간 상태가 현재 상태가 되고 그 상태부터 다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지나칠 정도로 매우 상세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지금의 경우 이 티택토 게임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용해 보시면서 최대한 많은 상황을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분석 다음 단계는 설계입니다. 물론 설계 중이나 코드 작성 중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클래스 단위로 개발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의 클래스 키워드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부품, 즉 컴포넌트에 해당합니다. 웹 앱이라는 하나의 제품은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완성합니다. 설계는 어떤 컴포넌트가 필요한지 그리고 각 컴포넌트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는 클래스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설계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더 확장된 것들이 많은데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간의 구조에 대한 설계나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간의 통신 방식, 즉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설계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틱택톡 웹앱은 백엔드 없이 프론트엔드만 존재하므로 클래스에 대한 설계만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클래스 설계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UML이라는 모델링 언어 중의 하나인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틱택톡 웹 앱을 설계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제가 사용한 툴은 StarUML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UML 툴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StarUML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무료 평가 버전도 제공하므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틱택톡 웹앱을 위한 하나의 예시이므로 더 좋은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튼 저는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설명드리면 먼저 이 앱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앱은 용어 그대로 웹앱 자체를 나타냅니다. 앱은 게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게임 클래스와 보드 클래스 사이에 이 다이아몬드 표시로 시작되는 선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게임 클래스와 히스토리 클래스 사이에도 같은 모양의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게임 클래스는 보드와 히스토리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멤버 객체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드에서 시작되어 게임으로 가는 이 화살표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의 의미는 보드는 게임 클래스의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역시 게임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인 설계를 통해서 필요한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각 클래스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선을 이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고요. 이를 토대로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다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계속 변경하고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단계를 마쳤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작성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코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처음 생성된 프로젝트의 구조를 파악해 보고 불필요한 코드를 정리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